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높은 고개를 넘어 품격 있는 삶을 꿈꾸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굽는 것은 당연하고 정신 또한 흐릿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 믿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그저 자식들 짐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의 자리로 밀어넣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70세, 80세가 넘어서도 청년보다 더 서슬퍼런 눈빛을 지니고 임금 앞에서도 꼿꼿하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진짜 어른들이 살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새벽마다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짐 없이 앉아 학문을 닦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도 노년의 시간을 찬란한 지혜의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유명 시나리오 작가인 제가 조선의 선비들을 연구하며 전율을 느꼈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결코 늙음에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물 인격이 완성되는 가장 고귀한 시간으로 여겼죠. 대체 그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 현대의 시니어들은 과거보다 훨씬 풍족한 환경에서도 자꾸만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조선의 선비들이 죽을 때까지 유지했던 청년의 기계, 그 핵심 비결인 이것에 대해 아주 깊고 길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굽었던 허리를 펴고 흐릿했던 눈빛을 다시 반짝이며 당신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에게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쇠락은 막을 수 없어도 그 안의 정신만큼은 갈고 닦을수록 더 예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정신적 코어의 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수치에 일희일비하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육체를 보존하는 데만 온 신경을 쏟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내면의 기둥이 무너져 있다면 그 모습은 결코 품격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선비들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경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자세죠. 그들은 혼자 있을 때조차 흐트러진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가장 무서운 관객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 시니어들이 모임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정신적 기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늘어난 내복을 입고 누워 지내다가 밖에서만 근사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귀티가 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꼿꼿하게 책을 읽고 자신의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그 자기 예우에서 시작됩니다. 선비들은 늙음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수행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청년 같은 기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년의 풍경은 서운함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없다. 세상이 너무 변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기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탓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삶의 궤적으로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70세의 퇴계 선생이 어린 제자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묻기도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엄격한 자기 절제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시니어들이 잃어버린 또 하나의 비밀은 침묵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르치려 들고 내 과거를 알아달라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하지만 기계 있는 어른은 입을 닫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무언가 서운할 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붓을 들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십시오. 당신이 무언가에 몰두하여 고요하게 빛나고 있을 때 자식과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깊은 침묵 속에 담긴 무게감을 경외하게 됩니다. 선비의 기계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심에서 나옵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뇌와 영혼을 가장 빨리 늙게 하는 독약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죽기 직전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다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과 같았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말합니다. 70대 이후에 뇌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신경망이 재생된다고 말이죠. 선비들이 늙어서도 눈빛이 형형했던 비밀은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궁구하며 자신의 내면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반면 현대의 많은 시니어는 TV 화면이나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에 눈과 귀를 맡긴 채 수동적인 시간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기계를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어려운 책 한 권을 펼치거나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공부하는 노인은 절대로 초라해질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말투에는 논리가 생깁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보가 과거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선비처럼 죽을 때까지 배우십시오. 배움이 멈추는 날이 진짜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조선 선비의 기계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관 정제를 일상화하십시오. 비싼 명품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혼자 있는 집안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갖춰 입으십시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거울 속에 단정한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자존감은 수직 상승합니다. 둘째, 홀로 있음을 즐기십시오. 선비들은 고독을 독처라 부르며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들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하는 것은 기계 없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하고 일기를 쓰고 사색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꽉 찼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아우라를 풍기게 됩니다. 셋째,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선비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임불지이불온. 대접받으려 애쓰는 마음은 당신을 약자로 만듭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물러나십시오. 당신이 대접을 포기할 때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거친 파도를 헤쳐오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이제 그 투쟁의 시간을 지나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완성할 시간이 왔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지켰던 그 청년의 기계는 사실 당신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늙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고목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흔적입니다. 다만 그 고목이 썩어서 쓰러지지 않게 내면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예우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침묵의 무게를 지킬 때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기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이 선언이 당신을 꼿꼿한 선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안의 조용한 서재인가요? 아니면 북적이는 지하철 아닌가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느낀 조선 선비의 기계, 혹은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나만의 품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꼿꼿한 노년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선비이자 가장 아름다운 어른입니다. 꼭 건강하고 당당하십시오.